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이어서 중단원 두 번째 거,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중단원 2단원 중에서 첫 번째 거, 이동하는 전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는 60페이지에서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 지금은 62페이지를 한번 펴주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위에 이렇게 생긴 어떤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즉 건전지가 어떤 전선이라는 것을 들고 그리고 이 전구한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이 켜지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지에다가 이 전지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전구와 연결을 시키면 왜 전구가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는 이유를,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 이유를 한번 밑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잠깐 멈추었다가 그리고 이유를 다 적은 후에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쌤이 한번 생각한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쌤이 생각한 이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하는 전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혹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전류,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저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가장 먼저 나온 앞에 있는 이 전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지에다가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전구가 많이 이었을 때, 그리고 그걸 이은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를 한번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과학 용어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는 우리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나눠줄 학습지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바꾸고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소개할 단어는 전류라는 거예요. 전류라고 읽겠죠. 전류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라는 거는 플러스 혹은 아니면 마이너스 전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플러스 혹은 아니면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게 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게 된다면,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전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얘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했었죠? 앞으로란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었죠? 얘를 우리는 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을 한대요. 즉, 이 전자라는 친구가 전선이 있는데, 전선은 전자가 혹은 아니면 어떤 전하들이 움직이는 이 길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아니면 아까 전에 이 배터리가 들고 갔었던, 이 배터리가 옆에 있는 전구한테 들고 갔었던 이렇게 생긴 줄을 얘기를 하겠죠. 전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연결된 이거를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자 혹은 아니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즉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마이너스 전기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하를 운반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옆에서 보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무엇이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의 흐름은 우리는 여기는 전류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는 과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단위란 뭐냐. 단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가끔 쓰는 거 있죠. 키를 잴 때 뭐 센티미터 아니면 뭐 미터, 길이를 잴 때 뭐 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쓰죠. 혹은 아니면 우리가 무게를 잴 때는 그램, 혹은 아니면 킬로그램 등을 쓰죠. 뭐 온도를 잴 때는 도씨, 혹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외국 같은 데서는 페르나이트라고 해서 F를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위의 예시 같은 걸로 보면서 단위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A라고 씁니다. 얘를 우리는 그리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혹은 아니면 밀리암페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씁니다. 혹은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암페어랑 밀리 암페어가 있죠. 우리가 보면 길이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단위를 보았을 때 1m는 몇 센치죠? 그쵸, 얘는 100cm죠. 그러면 1cm는 몇 밀리미터죠? 얘는 10mm입니다. 즉 얘는 100 곱하기 10mm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m는 약 1000mm가 됩니다. 즉 여기 단위를 보면 이 미터, m에다가 작은 m자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것처럼 A에다가 작은 m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1A는, 여기서 보면 1A는 1000m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1A는 1000mA다. 그래서 단위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작은 단위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혹은 아니면 전지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연결을 했을 때 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어떤 회로를 그릴 거냐면 전지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전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지랑 여기 옆에다가 뭐 전구를 달도록 할게요. 근데 전구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전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빛이 나는 전구란 뜻이죠. 그리고 전선은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랑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두꺼운 쪽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전지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한 후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는 스위치라는 거를 걸 거예요.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릴 때 위에 있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이렇게 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즉 얘를 우리는 스위치를 닫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위에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 얘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우리는 스위치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전지에다가 전구를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구는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지금 쌤이 그린 이 도선에서는 스위치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모양을 보면 연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네, 지금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도선이 혹은 아니면 스위치가 열린 경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열린 경우. 네, 스위치가 열린 경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도선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도선을 한번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도선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안에는 플러스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변에 이제 또 마이너스들도 존재를 하겠죠. 이런 마이너스들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뭐 플러스를 6개 그렸으니까 마이너스도 6개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위치가 열린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라는 친구들, 이 전자라는 애들이 움직이게 돼요. 멈춰 있지 않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누군가는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누군가는 왼쪽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 누군가는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혹은 아니면 무작위로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총 합쳐보면 누군가는 이쪽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반대쪽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누군가는 왼쪽으로, 누군가는 위쪽으로, 누군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 얘네들을 다 합쳐보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 즉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혹은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가 스위치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도선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스위치가 닫힌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위치가 닫힌 경우, 두 번째 경우인 거죠. 스위치가 닫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요. 물론 스위치를 닫은 거를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도선을 그릴 때. 그냥 대체로 이렇게 그냥 열려있고 그냥 스위치가 달려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닫힌 경우를 따로 그려주진 않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스위치가 닫힌 경우. 이때는 스위치가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이 전구에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도선을 한번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도선을 확대를 해보면 도선이 이렇게 길게 있겠죠. 길게 있는데 그 안에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도 6개 정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이 안에도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겠죠. 전자들이 막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지금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청력을 받겠죠. 청력을 받아서 얘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날 거예요. 근데 밀려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자들이 옆에는 플러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쪽 방향으로 인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자들이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지금 이 부분을 그리니까 이 부분만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한번 합쳐서 보면 전자가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즉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주게 되면 그때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보면 얘를 한번 전부 다 그려볼게요. 이거를 한번 전부 다 그려보면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려보는 게 낫겠네요. 전지가 이렇게 있고 위에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리고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거죠. 물론 전구랑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전구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스위치가 있을 것이지만 뭐 스위치는 닫혀 있고 그냥 전구는 따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도 뭐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청력을 받아서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했었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플러스가 있어서 인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즉 전자들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자의 이동 방향은 보면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지를 전선으로 연결을 하면 즉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뭐를 받는 전기력을 받는 전선 속의 전자들은 여기는 전기력이라고 할게요. 전기력을 받는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사람들은 이 전자라는 개념을 잘 몰랐었어요. 옛날 과학자들은. 근데 이 전자라는 개념은 아직 몰랐지만 그때 전류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정했었던 거죠. 전류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자. 즉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전류라고 하자라고 그 당시에 정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과학 이론들을 이제 정립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전자를 찾게 됐는데 전류의 방향이랑 전자의 이동 방향이 달랐던 거죠. 반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하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과학 이론을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그 양이 방대했던 거죠. 그 전에 이미 만들었었던 과학 이론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그냥 반대인 걸로 얘기를 하자. 그리고 헷갈리지 말자라고 그냥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거, 이 도선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전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압이라는 거는 일단은 간단해요. 전압. 얘는 쓰여 있듯이 전기 회로에서 전자를 이동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만드는 능력. 혹은 이걸 다시 말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흐르게 하는 능력. 네, 이번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것도 보면 단위라는 거를 갖게 되는데 얘는 대체적으로 그냥 볼트라는 어떤 V라고 된 영어 알파벳을 씁니다. 이렇게 전압이고 그리고 볼트라는 단위를 쓴다. 뭐 얘도 뭐 밀리볼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자주 쓰지는 않아요. 대체로 볼트를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비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류의 단위. 예를 들어서 암페어였고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였다.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르죠. 전류 그리고 전압. 그리고 이 볼트랑 암페어 모두 다 과학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보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류를 그러면 한번 물에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얘를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류를 물의 흐름이라고.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흐르려고 해요.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경사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경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었던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흐름이라고 되어 있겠죠. 즉 높은 곳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낮은 곳이 존재를 그래야지 비로소 물이 흐르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류라는 것도 그래요. 얘는 색을 좀 다르게 써볼게요. 전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가 어떤 높은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가 낮은 곳이 있어야지 전자라는 거 혹은 아니면 전류라는 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류의 방향이랑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였으니까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전자의 이동.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참고로 해둘게요.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경사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경사 혹은 아니면 높은 곳과 낮은 곳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학습지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전기 회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 회로 모형을 활용을 하는 이유는 전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관찰이 아직 안 돼요. 그냥 약간 좀 더 추상적이죠. 전류라는 거 자체가. 뭔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전류 현상을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류 혹은 전기 회로 모형을 활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모형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입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뭐 기체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땡땡땡 동글동글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렸었던 게 있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입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즉 모형이라는 거는 언제 쓰냐?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즉 어떻게 보면 비유인 거죠. 친구가 좀 이제 덩치가 커요. 그래서 너는 되게 코끼리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친구가 코끼리인가요? 아니에요. 친구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냥 비유를 한 거죠. 코끼리처럼 덩치가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모형이라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실제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은 모형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적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기회로 모형을 한번 볼게요. 전기회로 모형을 일단은 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는 펌프가 있고 보이는 게 펌프, 그리고 물레방아 정도가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펌프가 여기 밑에 있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높은 곳이 생기고 그리고 낮은 곳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높은 곳 그리고 낮은 곳을 만들어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친구예요. 그리고 올라간 물은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제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즉 일을 하는 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애, 무언가를 하는 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은 이렇게 다시 흘렀다가 이 펌프를 따라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높은 곳 낮은 곳을 만들어내는 펌프에 의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무언가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전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즉 위쪽이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안에 있는 전류가 막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로 도착을 한 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즉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지다. 즉 높은 곳 그리고 낮은 곳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쭉 전류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때 전구를 만나게 되죠. 그럼 전구의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전구는 무언가를 또 일을 하고 있겠죠. 무언가 한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글씨가 안 써지네요. 하는 중. 네. 무언가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또 다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즉 전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또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구가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러면서 우리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수압에다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수압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 샤워기를 할 때 물이 세게 나왔을 때 수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물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폭포 같은 데서 가보면 이제 밑에 있으면 되게 아프겠죠. 밑에서 폭포를 맞으면.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러한 압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달라요. 압력은 아니지만 수압에서는 압력이지만 전압에서는 압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높이 차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압이라는 거는. 네. 그냥 혹시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나중에 또 줌에서 한 번 더 물어봐도 좋아요. 채팅으로. 혹은 아니면 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거는 전지라는 친구는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뭐가 이동을 하면서 전구의 불을 켤까요? 네. 전류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혹은 아니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구에 불을 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전류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 나머지 채워볼게요. 물레방아는 이제 우리는 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언가 일을 하는 놈. 그리고 흐르는 물은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펌프는 이제 전지, 그리고 수도관은 얘는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형은 모형일 뿐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형과 실제가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면 됩니다. 네, 다들 적었으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물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잘 보면 물의 이동 방향, 즉 이거는 보면 물입자 이동 방향이랑 그리고 물의 흐름의 방향이 어때요? 같죠? 이게 여기 물 같은 경우에는 같아요. 뭐 이상하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하의 이동인데 그때는 우린 전자의 이동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은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랑은 어땠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네는 반대였죠.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이동 방향이라고 우리는 비유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차이는 여기에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전선 그리고 수도관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도관이 끊어지면 물은 어떻게 되죠? 수도관이 끊어지면 물은 이제 새겠죠. 셀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면 혹은 스위치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 얘는 이제 단선이 된 거죠. 단선. 네. 혹시 뭐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갑자기 뭔가 단선이 돼가지고 본체가 꺼져서 뭔가 게임에서 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뭔가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컴퓨터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컴퓨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는 거죠. 단선이 되게 되면. 그럼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형은 모형일 뿐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좀 더 생각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주면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이제 물의 순환 모형으로 설명을 해보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뭐 질문할 거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